당태종 이세민. 소시적부터 현차이나에서 한반도로 침공한 대표 주자가 당태종 이세민으로 세뇌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세뇌교육이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분의 역사를 다시금 복원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진왕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이며 당고조 이원의 두 번째 아들이다. 그가 다스린 시기를 정관의 치라고 일컫는다. 이세민은 개왕 19년에 당국공 이원과 그의 처 두씨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원은 당의 황제 자리에 오르고 이세민을 진왕에 봉했다. 그러나 뒤이어 반란을 일으킨 여러 호족과 귀족들이 당나라의 충성을 바치지 않자 이세민은 그들을 격파하러 출병했다. 반역 호족은 왕세충, 두건덕, 서린고, 유무주 등이었는데 이세민은 이들에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제거하여 아버지인 당고조 이원에게 천책상장, 즉 하늘이 내은 장수라는 벼로를 얻었다. 당태종 이세민이 봉지로 받은 진왕의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고려와 조선의 대군과 군 앞에 붙는 호칭은 이들이 봉지로 받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의 시원인 한나라부터 총조선까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조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이 나있던 경구의 비자는 주나라 휴왕으로부터 진읍 감숙성 청수연에 봉해져 서융의 방해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진왕이란 옛 지시황제 진나라의 선조가 있었던 곳으로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의 청수연이 바로 한국지명 청주입니다. 진나라의 청수연, 청주를 또한 부영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청주가 기대고 있었던 산이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으로 산 정상 봉우리가 모란꽃무늬 닮았다고 해서 금부영의 연꽃인 연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읍을 감숙성에 있었다고 했으니 감숙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감숙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입니다. 감주,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였던 것입니다. 아리안 S가 얘기한 진읍의 청수연이 청주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숙주, 감숙성의 숙지를 또한 살펴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숙주, 진국, 평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진주, 황양, 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오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이 숙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금강산에 천주가 있었던 개성의 지명이었습니다. 역사 속 청주는 청하인 한강 압록강과 금강산을 사이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현무문의 변. 진왕 이세민의 권세는 점점 커졌고 인기 또한 높아졌다.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형이자 황태자인 이곤성과 막내 동생인 제왕 이원기는 이세민을 죽일 모책을 세우고 급히 자신들 계파의 대신들을 불렀다. 이곤성의 부하들 중에는 위징, 왕규, 배적 등이 있어 이세민 제거 작전을 세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챈 이세민은 처남 장손무기와 장군 이정, 이세적 등을 이용해 도리어 역으로 그들을 이용하려 했다. 626년 7월 2일 이세민은 부황 이원을 아련하여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모험한다고 아뢰었고 이원은 지체 없이 그들을 자신의 황궁으로 불렀다. 그들이 황궁의 현무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매복한 이세민의 군사들이 이곤성과 이용길에게 화살을 마구 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현무문의 변이다. 당태종 이세민이 청주를 기반으로 현무문의 변을 통해 황제가 되었던 곳으로 제왕 이용길의 봉지는 한라산 남부의 옛 제나라 땅인 형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의 치. 이세민은 황제에 오르고 나서 농민들에게 균등히 토지를 나누어 주어 조용조 제도로 세금을 거뒀고 국가는 풍족해지고 민생은 안정되었다. 또한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했고 군사 제도는 부병제인 징병제로 택하였다. 또한 이세민은 아무리 신하들이 자기에게 독서를 퍼부어도
역정을 내지 않고 그 간언을 잘 받아들여 언제나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 630년에 이세민은 동돌고를 정벌하여 탱그리 카간, 즉 천하의 칸 중의 칸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중앙아시아도 정복해 당의 영토를 이전 황조의 2배의 수치로 넓혔다. 이세민이 정복한 동돌고를 탱그리 카간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당의 의미가 당그리 댕그리입니다. 이곳 당은 원래 자신들 선조들의 봉지인 당국이었는데 당고조 이원이 황제가 되고자 이곳을 벗어나 장안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자신들의 봉지 당국을 수나라의 잔류 세력에게 빼앗겼다가 이후 당태종 시대에 자신들의 옛 봉지를 되찾은 것을 현 중앙아시아의 동돌고를 점령한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당국은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침공. 자, 이제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중앙 조정인 관중에 당나라에 굴복하지 않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빈 요동과 평양을 기반으로 했던 북제의 세력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원래 역사 속에는 고구려라는 구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북제와 고구려를 혼용하는 것입니다.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에 침입하려는 야심을 보이자 고구려도 다령과 부여성 등을 연결하는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 있던 고란족을 끼워 고구려를 배반하게 하는 등 신공태세를 갖추었다. 645년 당태종은 이적 장량을 앞세우고 30만 군으로 요하를 건너 50만 석의 군량에 있는 요동석을 점령하여 전진기지로 삼고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약 60일간 사투하여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그 뒤에도 당태종은 2차, 3차에 걸쳐 이적, 우진달, 설만철 등을 보내어 침입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고구려가 쌓았다는 천리장성의 지명 대련과 부여성의 지명과 안시성을 살펴봅시다. 대련, 충청도 대흥의 산청을가 부르를 인용합니다. 봉수산, 번읍서쪽 1위 지점에 있는 이 고을의 진산이다. 대련사, 봉수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련에 있는 사찰이 대련사로 충청도 대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흥의 지명이 이상합니다. 대흥의 지명을 다시 밝혀봅시다. 수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서진이 멸망한 후에 분열되었던 중국을 약 300년 만에 재통일한 왕조이다. 그러나 2대 황제 양제 때 폭정으로 인해 멸망하고 그 약간의 혼란기를 거쳐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수도는 대흥성, 현지의 시안이었다. 수나라의 수도가 대흥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쌓았다는 천리장성은 있지도 않은 역사를 조작해서 삽입했던 것입니다. 대흥은 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인데 왜 이곳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부여성, 능안. 능안, 능양에 있는 성이 능성입니다. 전라도 능성의 군명을 연주 이릉 죽수라고 합니다. 전라도 능성의 군명 연주는 오로봉의 연주와 관련 있으며 군명 죽수란 죽주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죽주는 저항의 도시 관중의 황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열한 부리부리의 부도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으로 이곳이 수나라의 수도인 대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전부 조작인 것입니다. 안시성, 당나라가 공격한 안시성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평안도 용강의 산청과 성과 성지를 인용합니다. 오석산, 현해 북쪽 1, 2에 있는 진산이다. 안시성, 오석산에 있는데 현해 치수하는 고리가 오리이며 험하고 견고하기가 비할 데 없다. 군창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 성을 당태종이 친히 치려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다. 지금 대명일 통지를 살펴보면 안시폐허는 계주의 동북쪽 칠리에 있는데 한이 세웠으며 당나라 태종이 공략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서린기가 100위로 올랐었다는 성이 바로 이 성이다. 발해에서는 철주를 세웠고 금나라 때는 탕지연이라 고치고 계주에 내속시켰다. 황룡산성, 안시성이라고도 한다. 역사 속에 안시성이 있었던 안시와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밀성, 팽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인 발간지성이
안시성으로 이것이 환성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는 천왕님이 계셨던 남원의 용성을 지리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봉이 지리산의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왕님이 계셨던 용땅이 계속 금강산 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 안시성은 금강산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궁 여지승남을 인용할 때에도 생미끼와 인조미끼처럼 조심해서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이 역사를 보관하는 열쇠이면서 또한 조작을 은폐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안시성이 있었던 곳을 발해에서는 금나라 시대 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도 찾아보아야죠. 한성부의 제용편에 도리정균 통주마는 박이중의 시에 도리가 바르고 고른데 벼가수레가 동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권유의 시에 화기 높이 솟아 한강을 누른다. 금성천부의 요해지는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견해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꽁의 문치요 새 나는 듯 구중궁궐이네 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제용편에 나오는 금성탕지란 관정인 한성 국내성으로 개성의 안시성이 지근거리의 한성인 금성 국내성에 내속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안인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당나라가 천하 통일을 위해 경도인 서울 개성에 있었던 수나라의 잔류세력 안시성과 북지의 평양을 공격했다가 당태종이 대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당이 멸했던 수나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소시적부터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주란 성의 주인으로 안시성의 성주란 고구려 평양 세력의 장군이 아닌 고구려와는 독자적인 세력입니다. 즉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평양의 북지 세력인 고구려와는 별도의 세력으로 수나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시성과 양만춘 장군의 비밀을 알겠는지요? 이세민의 제후. 649년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 실패 후 이지를 알았다. 원래 그는 황태자 이승건이 있었으나 패하고 이후 사남 보강 이태를 봉하였으나 행실을 이유로 역시 패하였다. 그리하여 구남 위진왕 이치를 황태자에 세웠다. 황태자 이치는 이후 당의 제3대 황제 당고종이 되며 대리청정을 했다. 649년 7월 10일 당태종 이세민은 장안 한풍전에서 5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묘호는 태종이며 능호는 소릉이다. 당태종 이세민의 능호 소릉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소릉이란 소양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능호로 소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춘천의 소양강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은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 우수, 수약, 오군내, 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이곳이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바로 당태종이 공격한 안시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안시성에서 당나라 황제의 능호를 신시계천의 무대에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입니다.